2022 뉴스노트 강 이상학년 변수 레벨 3가 옵니다. 자, A, B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게임을 한다 했는데 동전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두 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에 나오면 확률이 4분의 1이죠. 4분의 1의 확률로 A가 우승한다. 그럼 4분의 3의 확률로는 B가 이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승을 먼저 거두면 승리하는 게임을 하는데 게임 진행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언제나 통계의 시작 확률 변수 파악이죠. 게임 횟수입니다. 3승 거둘 때까지 횟수. 이때 기대값을 구해보라 했는데, 자, 이 문제는 느낌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 쓰일 것 같긴 하지만 이항공포는 아닌 게 왜 그래요? 확률 변수 X가 빵에서 시작하지 않잖아요. 승부가 나려면 최소 경기 횟수가 3번은 있어야 돼, 그지? 최소 3번은 있어야 되고, 최대 지지부진하기 끌기 위해서는 5번까지 갈 수 있다. 4판까지 2승 2승 한 상태에서 공평하게 2승 2승 한 상태에서 5번째 누군가 이길 거니까 최대 5판까지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4승을 거두는 경기는 7전 4선승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가장 경기가 많이 가면 7번까지 갈 수 있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럼 3승일 때는 5전까지 갈 수 있어. 5판까지 갈 수 있다. 그치?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밑에 확률을 채울 때 이 문제의 정체가 이산확률 변수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지금처럼 1번처럼 확률을 좀 계산하기 복잡하게 내거나 또 하나는 시그마의 복잡한 연산 규칙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 자, 이거는 지금 이 밑에 확률을 조금 복잡하게 비교해주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승부가 난다 했으니까 누가 이기는지 특정 어떤 사람을 언급 안 했잖아. 그럴 때는 언제나 A가 이기거나 혹은 B가 이기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3판 만에 경기가 끝나려면 요거를 내리 A가 3판을 이기거나 혹은 내리 B가 3판을 이기면 되는 거니까요. 요건 64분의 28 이렇게 나옵니다. 64분의 28. 자, 그 다음에 이제 4판째 승부가 난다. 자, N번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런 문제는 항상 그 바로 직전 N-1번째까지 어찌저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N번째는 일단 승리를 하면서 끝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요런 걸 항상 요런 두 개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4판째 와서야 승부가 난다는 거는 그럼 그 직전까지 3판까지는 2승을 한 상태에서 2승 1패겠죠? 마지막으로 4판째 승리를 거두면서 3승째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그 말이 이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승리할 확률은 3판 중에 2판을 이기고 1판을 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4판째는 다시 A가 승리하면서 끝내야 되니까 요게 A가 승리할 확률. 자, B는 3판 중에서 2판 이길 확률이 B가 4분의 3이니까 한 번은 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기면서 끝나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256분에 계산은 네가 해라. 90 이렇게 나옵니다. 5판째 경기가 끝나는 확률은요 4판째까지를 보고 5판째는 승리하면서 끝나야 된다. 즉 4판째까지 2승 2패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때 이기면서 3승째를 달성하는 거니까요. 4번 중에 2번 A가 이기고 2번은 자 A가 이기는 확률이 4분의 1이었죠. B가 이긴 상태에서 A가 우승하려면 A가 한번 착 마지막으로 이겨주면 되고 5판째. 이번엔 B 입장에서 2승 2패인 상태에서 마지막에 B가 이기면서 3승째를 달성하면 된다. 이건 사실은 뭐 확률이 똑같고 이거 두 개 더 내리는 것까지. 자,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1024분의 54에다가 162 더하면 나오거든. 54에다가 162 216이 나오죠. 216으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약분을 이제 해보는데 요거 약분을 해서 이제 통분을 할 건데, 그지? 요거는 일단 128분에 45가 나오고 요거는 4로 약분되잖아. 4, 5, 20 4, 5, 20 4, 46 4, 28, 4, 5, 20 4, 6에 24 2로 한 번 더 약분되나? 2로 한 번 더 128분에
27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것도 128로 통분하죠. 128분의 56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기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기대값은 자 128로 통분을 했으니까요. 3하고 56 곱하니까 3, 5, 15, 3, 6이니까 168 이렇게 될 거고 4, 4, 16, 4, 5, 20, 180 될 거고요. 이거는 27에다가 5를 곱하니까 5, 20, 5, 7, 135가 나오나요? 자, 계산해보면 168. 자, 이렇게 먼저 더하면요. 348. 여기다가 135를 더하라 했으니까 13, 8, 483, 128분의 483이다. 이렇게 일단 최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때 128분의 483이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아래 위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611, 611이 답입니다. 611.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1번이었고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n번째 승부가 난다 그러면 언제나 n 빼기 1번째까지 어찌저찌 해야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n번째 이러면서 끝나야 된다.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검은 공 4개와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검은 공이 나오면 주머니에 흰 공 하나를 넣고, 자, 검은 공이 나오면 흰 공을 넣고, 그 다음에 흰 공이 만약에 빠져나오면 검은 공 한 개를 넣는다. 자, 이게 문제에서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그 공하고 반대 공을 하나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지? 이 실행을 2번 했을 때 주머니에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 자, 이게 그 확률 변수입니다. 주머니에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자, 우리가 주사위 같은 거 던질 때는 나올 수 있는 눈이 6개나 되니까, 변수가 6개나 되니까 복잡하죠. 이럴 때는 표를 그리는 거고, 순서상을 동원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순간. 경우의 수가 딱 2개밖에 없을 때는 순서상이 획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동전의 앞면, 뒷면,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형광등을 껐다 켰다, 지금처럼 검은공, 흰공 이런 2개의 관심 대상이 나오면요 순서상 동원이 편합니다. 아시겠지? 자, 그래서 관찰하기 위해서 순서상을 동원하는데 앞에 놈을 검은공 자리라고, 이걸 흰공 자리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4, 2라는 이 상태에서 지금 출발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시험을 했을 때 흰공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공부터 할까요? 검은공이 나왔을 수도 있고 흰공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게 퍼스트죠. 첫 번째 시행. 검은공이 나오면 요건 하나 줄고 요건 하나 늘어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줄고 요거는 늘어나니까 3, 3이. 자, 흰공이 나오면 요거 하나 줄고 요게 늘어나니까요 5, 1이 됩니다. 자, 요 상태가 이제 한 번 시행한 거고, 한 번 더 시행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검은공이 나왔을 때, 여기 흰공이 나왔을 때, 이 검은공이 나왔을 때, 여기 흰공이 나왔을 때, 검은공 나오면 요거 하나 줄고 뒤에 거 늘어나니까 2, 4가 될 거예요. 흰공이 나오면 반대로 4, 2가 되죠. 요거는 검은공 나오면 요거 하나 줄고 요거 늘어나니까 4, 2가 되고요. 요거는 6, 0입니다. 자, 이랬을 때 마지막으로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서는 검은공의 개수 2, 4, 6 요게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 변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확률 변수 2, 4, 6을 딱 쓰시고, 자, 이제 2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라인을 따라가면 되니까 일단 여기서 6개 중에 검은공이 나오면 6분의 4죠. 자, 6분의 4. 약분은 좀 이따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검은공이 나와주면 되니까 2분의 1이죠.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12분의 4가 나옵니다. 약분은 이따가, 좀 이따가 천천히 일단 천천히 해주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놔둬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4가 될 확률은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을 2개 더 해야 되겠네. 그지? 2번 4가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요 경우는 6분의 4. 여기서는 다시 인공 나오면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이번에는 이 아래쪽 라인으로 가보면 6분의 2.
여기서 이제 다시 검은공 나오려면 6분의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12분의 4에다가 36분의 10이니까 36으로 통분할까요? 36분의 22 이렇게 되니까 18분의 11 18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뭐 3분의 1이니까 18로 통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잖아, 그지? 3분의 1이니까 18분의 6 이렇게 통분하면 되겠죠. 3분의 1이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이 나올 확률은 요 라인만 딱 따라가면 되니까 여기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6분의 2였고요. 여기서 다시 흰 공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36분의 2. 36분의 2. 자, 이거 다 더해서 1이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잘 계산했다는 증거가 이제 딱 확보가 됐네, 그지?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구하라 했냐면 요거는 81배의 VX를 구하라 이 소리이기 때문에 자, 결국 분산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평균부터 한번 찾아보는데 16, 18분의 12 더하기 44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18분의 요거 두 개 딱 먼저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50, 62 이렇게 평균이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9분의 31이죠. 약분하면 자, 분산 한번 구해보면 분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을 빼다 보니까 제곱의 평균은 x제곱을 여기다 써봐요. 4곱 16 36이죠. 이 빨간색의 평균을 말하니까 자, 18번 4, 6에 24 더하기 이거는 16 16에다가 11 곱해야 돼. 176 그 다음에 이거는 36 이렇게 되죠. 여기서 빼기하기를 요놈 전체의 제곱이니까 81분의 3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81 곱한 게 답이니까요. 자, 이걸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면 18분의 요래 하면 여기 60이죠. 60 176에다가 60을 딱 더하면 236이 나옵니다. 약분을 하면 9분의 118 나오죠. 이렇게 되잖아요. 9분의 118. 자, 그래서 이게 이제 9분의 118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81을 곱해서 정리를 하자. 여기다 81을 곱하면 118 곱하기 9가 될 거고 여기다 81을 곱하면 3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냥 계산하자. 118 곱하기 9 이렇게 될 거고요. 31의 제곱 961 그러면 1062에서 961을 빼라 그랬으니까 1이고 0이고 101이 나온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1이 답에 있나? 2번에 있네요. 101, 2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것도 산수 계산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산수 계산 빼고는 없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노하우가 이 검은공, 흰공의 개수 두 개에 대해서만 신경 쓸 때는 이렇게 순서상 이런 경우가 또 어떤 게 있다고요? 동전의 앞면, 뒷면, 또 창문을 연다, 닫는다, 또 형광등을 킨다, 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한다.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자, 레벨 3의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일렬로 놓인 8개의 빈 상자, 다음 규칙에 따라 왼쪽부터 차례대로 각 상자에 바둑돌을 한 개씩 넣는다 했어요. 맨 왼쪽에 여기 흰 바둑돌을 넣었다. 자, 이게 지금 여기는 무조건 흰색을 갖다가 지금 집어넣었대요. 흰색을. 자, 그런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면 2분의 1의 확률로 이부터는 오른쪽에 빈 상자에 흰 바둑돌을 놓고
자, 이게 짝수가 나왔을 때고요. 홀수가 나오면 이웃하는 빈 상자에 검은 바둑돌을 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읽어보니까 예를 들면 한 개의 주사위를 7번 넣어줘서 나오는 수가 홀짝짝짝 홀홀짝 이거면 자, 홀수가 일단 나오면 검은 바둑돌을 넣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를 갖다가 나오면 여기 보니까 검은 바둑돌을 넣는다고 돼. 자, 이거 볼게요. 봐봐 다시. 홀짝짝 짝수가 나오면 문제에서 흰 바둑돌을 넣는다고 되네. 짝수가 나오면 흰. 다시 짝수가 나오면 흰. 이런 식으로. 또 짝수가 나오면 흰. 홀수가 나오면 검. 홀수가 나오면 검. 짝수가 나오면 흰.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흑백 반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세요. 흰검, 흰, 검, 흰 이렇게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시행에서 주사위를 7번 던져 나오는 눈에사에 따라 넣은 바둑돌이 색이 이웃하여 왼쪽 상자의 바둑돌 색과 다른 색인 횟수를 그러니까 이웃하는 이 횟수가 바뀌는 횟수예요. 바뀌는 횟수. 잘 보니까 여기서 한번 바뀌었고 여기서 또 한번 바뀌었고 여기서 또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바뀐 횟수가 3번이죠.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여기다 한번 더 있지. 바뀐 횟수가 4번이니까 이때 확률 변수 x를 4라고 하겠다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칠판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뀐 횟수가 이렇게 4번이니까 4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는 흰 바둑돌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걸 확률 변수로 했을 때 구하라는 거는 이거 구하랍니다. 시그마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다. 이걸 구하래요. 이거를. 자, 이 문제가 일단 여러분 문제를 갖다가 수도 없이 많이 풀어본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무슨 문제인지 바로 눈치가 가지겠죠. 왜냐하면 이 직전에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바뀐다 안 바뀐다에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횟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뀐 횟수. 그리고 횟수가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x가 0부터 시작하고 최대한 횟수가 몇 번 바뀔 수 있냐면 7번 바뀔 수 있는데 그 7번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는 이 부분 내가 일부러 여기 체크를 해놨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바뀔 수 있는 경계가 되는 지점들이죠. 최대 7번까지 바뀔 수 있으니까 요거는 독립시행이다 0부터 7까지 내려간다. 독립시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횟수다. 이항분포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누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내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횟수 x가 안 바뀔 수도 있지. 안 바뀐 거는 계속해서 이제 짝수가 나와서 흰 처음에 색깔로 그대로 쭉 끝까지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방법부터 최대한 7번 다 왔다 갔다 해서 최대한 7번까지니까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시도를 해봤겠지 뭐. 그렇지만 시도하다가 보면 이게 이항분포구나 라는 눈치를 채야 돼. 방법 나왔다는 거는 여기 흰금 고정된 상태에서 이 7번 자체가 전부 이 짝수만 나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의 7제곱이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횟수가 한 번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7칸 중에서 어느 한 군데서 그지? 어느 한 군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자 7개 줄 중에서 여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흰 여기까지는 흰으로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검으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한 군데서만 딱 변화를 일으키니까 자, 결국은 여기는 이놈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중 흰색이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고 검은색이 6번 나오니까 확률은 무조건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가지수는 결국은
이 7군데 중에서 어느 한 군데를 골라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뭐 7C1이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선택됐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선택을 여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결국은 이거는 고정이 되니까 확률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5제곱이니까 어찌됐건 여기 있는 확률은 2분의 1의 7제곱이 되게 돼 있고, 결국은 여기는 여기서 한 번 변화를 받는 거니까 x1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있는 확률은 어차피 어떻게 되든지 간에 2분의 1의 7제곱이 되게 돼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나? 그러면 가지수는 70이고, 자, 이번에는 여기 변화를 2번 맞는다는 거는 확률은 어차피 2분의 1의 7제곱으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변화를 2번 맞는다.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맞을 수 있는 변화 군데 중에서 2군데를 선택하는 방법이 요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흰으로 오고, 여기는 검으로 가다가 다시 또 여기서부터 흰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변화를 2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이 모든 확률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거 다 곱한 거는 무조건 이거 돼야 돼. 이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이거는 확률 계산 아니야.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 뒤에 것만. 그 다음에 이 두 개, 끊어줄 두 개를 찾는 방법이 72가지. 자, 이렇게 봐보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갈 확률은 7 콤비네이션 R에 2분의 1의 R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R이 0에서부터 7까지 흘러가고, 이때 X가 R일 확률은 결국은 7 콤비네이션 R에 2분의 1의 R제곱, 결국 2분의 1의 7-R제곱. 결국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거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거고, 시행 횟수가 총 몇 번? 7번이고,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요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걸 처음에 보자마자 눈치를 못 채고 표를 만들어 가면서 눈치를 챘어야 된다. 결국은 이런 이항분포를 다루고 있구나. 따라서 요거는요, 8배의 시그마 x 이걸 뭐하는 거니까 요거의 절대값 되잖아요. 공식이고, 공식. 자, 먼저 희대값은요, 이거 두 개 곱한 거니까 2분의 7이고, 자, 분사는요, 분사는 여기에다가 q만 곱한 거니까요, 2분의 1 곱하면 4분의 7이고,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8배. 자, 여기다 루트 씌우면 이거는 4 루트 7이 된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걸 발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요 3번 문제는 그러니까 처음에 눈치를 못 챘다 하더라도 표를 만들어서 구하는 과정에서 얘는 이항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를 눈치채고, 결국은 저 마지막에 질문을 이항분포의 그냥 공식으로 처리를 하라라는 문제가 됐다라는 거, 요것만 느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확률 변수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으니까 계산 실수 안 하는 데만 집중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